할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맞지? 그래서 극한값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극한은 뭐뭐에 가까워진다인 거지 그 값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맞지? 그것만 좀 잘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 fx는 알파에 드모라고 써 있지만 알파에 가까워지는 거지 사실 알파는 아니라는 거 맞지? 물론 연속일 땐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극한의 의미는 그런 거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잘 신경 써야 돼. 그래서 극한의 일단 기본적인 성질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도 뭐 다 알겠지만 극한에서 이제 뭐 상수배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뭐 그냥 리미트 x를 너무 간단한 건데 리미트 x를 뭐 1로 보낼 때 뭐 3x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3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근데 이거나 3배의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x 요거를 구하나 어차피 3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 맞지? 뭐 그냥 뭐 너무 당연하게 상수 정도는 곱하는 건 앞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리미트 내용 뭐 그 내용.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도 쪼갤 수 있고요. 곱하기도 심지어 쪼갤 수 있습니다. 나누기도 쪼갤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수렴할 때만 가능해. 수렴할 때만.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네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계산할 때 편하게 생각해도 돼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할 때야.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죠 너네한테. 수렴 더하기 수렴은 당연히 반드시 수렴이야 맞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너네한테 야 수렴 더하기 발산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발산이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른 상태. 그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맞지? 그럼 수렴 더하기 발산을 하면 반드시 수렴하나 혹은 반드시 발산하나? 반드시 발산합니다. 그죠? 수렴 더하기 발산은 무조건 발산이야. 무조건 발산. 수렴 또는 발산이 아니라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쵸?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면 아무리 수렴하는 걸 더해봤자 같아질 수가 없어. 그치? 그럼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건데 발산 더하기 수렴도 마찬가지로 발산인 거야. 그치? 그 다음 이어서 너네한테 그럼 발산 더하기 발산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걔는 기본적으로 일단 발산이 들어가잖아? 그럼 연산에서 무조건 발산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수렴할 수도 있어. 그치? 왜?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어떤 fx가 있고 얘가 gx가 있어. 그때 그 fx, gx에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본다고 해보자. 그때 fx가 좌극한이 알파고 우극한이 베타로 간다고 해봐. 그럼 다른 값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발산인 거잖아. 그치? 좌우가 다르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gx라는 건 얘가 좌극한이 베타로 가고 우극한이 알파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더하면 알파, 베타 똑같잖아. 그치? 수렴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형태가 발산 더하기 발산은 수렴할 수도 있구나. 왜냐면 그런 문제가 나와.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어떤 두 함수가 발산하고 있는데 걔네들을 더한 식이 수렴했대. 그럼 이 조건을 찾아야지. 둘이 더해서 수렴하려면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상태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알겠지?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 그럼 당연히 더하기가 가능하면 빼기도 똑같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 이어서 어떤 수렴하는 함수와 어떤 수렴하는 극한값이 곱하면 당연히 수렴한다는 건 너무 당연해. 수렴 곱하기 수렴은 당연히 수렴이야. 맞지? 그럼 또 이어서 그럼 수렴 곱하기 발산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수렴 곱하기 발산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발산이야. 그치? 그럼 얘는 수렴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 이번에는 이런 거지. 얘가 지금 발산하고 있는데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야. 그치? 그럼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면 수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얘가 0으로 가면 수렴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럼 당연히 발산 곱하기 수렴도 너무 당연하게 얘도 기본적으로는 발산이지만 수렴할 수 있다. 어떨 때냐면 얘가 0으로 갈 때, 얘가 0으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면 수렴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 다음 이어서 발산 곱하기 발산은 어떻게 돼? 얘도 기본적으로는 발산이야. 그치? 근데 얘도 수렴할 수 있겠지? 아까 마찬가지로 얘가 알파고 베타라고 해봐.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둘이 곱하면 알파 베타 똑같아지니까 맞지?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도 있어. 꼭 둘이 반대되는 좌우가 반대되는 느낌이 아니라 곱하면 0 곱하면 0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을 좀 몇 가지를 좀 기억해두면 좋다. 어쨌든 얘도 수렴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맞지? 이어서 너희한테 수렴 나누기 수렴을 구하라 그러면 얘도 기본적으로 뭐야? 수렴이야. 근데 얘도 발산할 수도 있대. 이거 머릿속으로 좀 생각이 들어야 돼. 예시가 생각이 들어야 돼. 알겠지? 수렴 나누기 수렴은 수렴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렴하지만 발산할 수도 있어. 어떨 때 발산할까? 그치?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발산할 수도 있어.
왜? 0분의 상수라는 거 우리가 뭐로 간다고 하냐면 얘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하거든. 그지? 무한대로의 발산일 수도 있다. 알겠지? 이런 거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럼 당연히 또 수렴 나누기 발산을 구해달래. 얘는 뭐야? 기본적으로 일단 발산이거든. 근데 뭐 할 수도 있어? 수렴할 수도 있어. 어떨 때? 얘가 뭐로 가면? 0으로 가면 얘랑 나눠봤자 분자가 0이면 그럴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얘가 0, 0이고 얘가 알파 베타인 거야. 그지? 그럼 알파분의 0, 베타분의 0은 어차피 0일 거 아니야. 수렴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0일 때 수렴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 하나 더 있어. 이 발산이 0이어도 돼. 무슨 말이냐? 얘가 알파 잘못 얘기했다. 얘가 무한대여도 돼.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분의 알파 하면 어차피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그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이어서 발산 나누기 수렴은 어떻게 돼? 얘도 기본적으로는 발산이 들어가. 근데 얘도 수렴할 수 있나? 있습니다. 어떨 때 수렴할 수 있을까? 얘는 수렴할 수가 있나? 얘는 수렴할 수가 없다. 그치? 얘는 수렴할 수가 없네. 왜? 분모가 0일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럼 발산할 거 아니야. 또 얘가 무한대로 갈 수 있어? 안 되잖아. 맞지? 얘는 무조건 발산하겠네. 발산 나누기 수렴은 무조건 발산이네. 그치? 가능한 케이스가 있을까? 없는 것 같아. 그치? 얘가 예를 들어 알파 베타라고 해도 쌤 얘가 0, 0이면 되잖아요. 근데 0분의 알파, 0분의 베타는 뭐야? 무한대지. 무한대로 가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수렴한다고 안 하고 발산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발산할 거다.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 이어서 발산 나누기 발산을 구하라고 하면 걔는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발산하겠지만 얘도 수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얘가 2알파, 얘가 잠깐만 둘 다 발산이지. 얘가 2베타.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해봐. 얘도 발산이지만 나누면 2로 똑같잖아. 수렴할 수도 있다.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맞지? 이런 거. 이걸 좀 기억해줘야 되고, 물론 외운다기보다 나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이해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 알겠지? 그게 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연산은 다 가능하지만, 발산이 섞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잘 기억해줘야 돼. 이 내용이 연속에서는 똑같이 또 나와.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을 푸는 방법은 이제 유형이 이제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네. 그지? 근데 솔직히 유형이라는 거 만들자면 너무 다양하고 기본적인 패턴이 이 4가지인데 0분의 0콜의 형태는 알잖아. 극한으로 봤을 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간다라는 건 0으로 간다라는 건 그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니까 약분이 돼서 풀린다라는 거. 좀 이따 뒤에 간단한 거 하나 풀어줄게.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우리가 보통 뭐해? 다항식에서 차수가 똑같은 거는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족밥 제거라고 하죠. 우리는 맞지? 족밥 제거해가지고 차수가 제일 높은 항끼리 개수 비교하는 거. 그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루트가 들어가는 거. 그때는 보통 유리화를 하거나 맞지? 뭐 통분해 해가지고 막 식을 만들죠. 맞죠? 그래서 그쪽을 여기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걔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거나 0분의 0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라는 거. 마지막이 0 곱하기 무한대꼴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4가지 유형을 왜 공부하는 거냐면 니네가 0분의 0꼴인데 야 0분의 3이라고 해보자. 그럼 니네가 이걸 풀라고 고민하냐? 이건 무조건 뭐야? 그치? 무조건 무한대일 거 아니야. 이런 건 풀라고 고민 안 해. 야 그럼 3분의 0은? 고민해? 안 하잖아. 맞지? 왜? 이건 그냥 뭐니까 0이니까. 근데 그 0분의 0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야 얘도 0에 가까워지고 얘도 0에 가까워지면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도 야 무한대분의 상수하면 당연히 0이야. 그치? 야 3분의 무한대하면 당연히 뭐야? 무한대겠지. 이런 건 공부 안 한다고. 당연히 무한대고 얘는 0이니까. 그치? 근데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간대. 그럼 어떨 때? 이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지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4가지 유형이 나오는 게 왜 그렇게 등장하냐면 그냥 이런 경우들 때문에 알 수 없는 경우들 때문에 이럴 때는 문제를 풀어 나간다 생각하면 되거든. 한번 뒤에 있는 거 한번 볼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이려나? 자 보면 다음 이거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 지금 보면 x가 1로 갈 때 분모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죠. 분자도 x 1로 가면 0으로 가잖아. 맞지? 그 왜 0으로 가는 거야? 둘 다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인수분해가 잘 돼 있지만 인수분해가 안 돼 있어도 우리 뭐 해야 돼? 요 인수를 찾아서 서로 약분해줘야 돼. 그 다음에 1로 보내는 거지. 쌤 근데 이거 1로 나눠도 됩니까? 이거 x 1로 가면 분모 0인데요? 분모 0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는데 x가 1에 가까워지는 거지 1은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 1 보내면 이제 어떻게 돼? 1 더하기
3 더하기 7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이게 0분의 0꼴 푸는 방법 기본적으로. 그지?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 볼까?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x가 무한대로 간대. 지금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x제곱이야. 그럼 분자는 몇 차여야지만 얘가 수렴할 수 있어? 당연히 2차여야겠지. 차수가 똑같을 때만 우리가 수렴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x를 풀려고 그러면 당연히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얘 파워가 더 세서 0으로 가는 거죠. 그치?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제곱을 풀려고 그러면 얘 파워가 더 세서 이럴 땐 뭐로 가? 발산해 버리는 거야. 그치? 이렇게. 그치? 기본적으로 얘랑 약분해 보면 x니까 그냥 x는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얘랑 약분해 보면 뭐야? x분의 1이잖아. x분의 1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지는 거지. 맞지? 이런 느낌인데 차수가 똑같을 때만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fx는 당연히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얘랑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2가 돼야지. 그래야 약분돼서 이렇게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이걸 이렇게 풀잖아. 요거분에 요거 풀 때 얘 족밥이니까 무시하고 얘랑 비교해서 2라고 푸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상태를 찾아낸 거고 그때 x가 0으로 갈 때 또 분모가 0으로 간대. 그럼 얘도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겠죠. 맞죠? 그럼 그 말은 여기 b가 없었다는 소리고 여기는 2x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야 0분의 0꼴일 거 아니야. 그래야 수렴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서 x 0으로 갈 때 약분되니까 x 하나 지워버리면 얘는 2x 플러스 a가 남을 거고 마저 x를 0으로 보내면 a만 남는데 그 a가 3이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런 내용. 기억해야 돼. 분명히 너네 다 배웠던 내용들일 거야. 맞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다. 그럼 이어서 그럼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방금 내가 예시한 것처럼 이런 거야. 얘가 지금 x가 a로 가는데 얘가 수렴했대. 이 gx분의 fx가 수렴했대. 근데 그 a로 갈 때 분모가 0이야. 얘가 0이야.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왜? 0분의 0꼴이어야지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그지? 0분의 0꼴이어야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엔 얘가 이 알파 a로 가는데 이번엔 분자가 0이래. 그렇다고 해서 분모는 0이야?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왜 아니냐면 얘가 0일 때 얘가 0이면 이 새끼는 뭐든지 상관없어. 뭐 5여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단 알파가 0이 아니면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래. 근데 보통 얘가 0으로 가는 건 잘 안 나올 거야. 그래서 까먹긴 하는데 그래도 기억해놔. 다시 한 번 더. 분자가 0으로 간다고 해서 분모가 0이냐 그러면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왜? 수렴하는 것 자체가 0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가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간다고 하면 분자가 0이면 당연히 분모도 0이어야 돼.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샌드위치 정리 얘기하는 거. 샌드위치 정리는 뭐 다 알죠? 너무 유명하니까. 맞지? 그 부등식 끼어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어려울 때 양쪽을 극한으로 보내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값으로 간다라는 거. 맞지?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 맞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이걸 우린 함수의 극한이라고 한다. 이어서 굳이 너네 안 남겨도 되긴 하는데 일단 볼게. 다음 이어서 이제 함수의 연속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연속이 좀 더 극한보다는 더 어렵고 더 메인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연속에서 항상 이 세 가지로 확인하는데 극한이라는 건 좌극한 우극한만 같으면 되잖아. 맞지? 근데 연속이려면 뭐도 같아야 되냐면 함수값도 같아야 된다는 거. 맞지?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우린 걔는 다 연속이다라고 한다. 맞지? 그래서 좌우함이 같다라고 나는 문제를 보통 풀 거고 문제가 복잡할수록 그렇게 쪼개서 푸는 게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건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알지? 맞네.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다라는 거니까 좌우함이 다 같아야 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으면 걔가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당연히 불연속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도 연속함수의 성질이 나와 있어. 연속하는 함수에서 당연히 이 K라는 건 그냥 상수라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더하기 빼기도 가능하고요. 곱하기도 가능하고 나누기도 가능하대. 그치? 근데 어떨 때? 연속이면. 아까랑 똑같아. 그 극한에서도 수렴할 때만 둘이 편하게 더할 수 있는 거고 수렴할 때만 둘이 편하게 곱할 수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일 때만 편하게 더하고 곱할 수 있다. 그럼 얘도 그 예시가 아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반드시 불연속이야. 집중해봐.
안 쓸게. 말로 들어봐.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연속할 수도 있어.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연속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생각이 좀 들어야 되거든.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연속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또 한번 해볼게. 그럼 F랑 G랑 표정이 모른다는 표정인지 졸리다는 표정인지 좌우함이 있어. 얘가 불연속이면 얘가 알파인데 얘가 베타라고 해봐. 얘도 불연속인데 얘가 베타인데 얘가 알파라고 해봐. 불연속 맞지?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랑 다르고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랑 다르잖아. 맞지? 둘 다 불연속인데 둘이 더하면 뭔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연속할 수도 있다. 이런 예시를 생각하면 돼. 근데 비슷하지 아까랑? 그래서 연속이랑 극한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 저 예시를 생각하는 방법은. 알겠지? 그런 걸 좀 생각해주면 돼. 하나가 더 늘어났을 뿐이야. 함수값까지. 알겠지? 그걸 좀 잘 생각해주면 되고 아까 했으니까 그거 넘어가도록 할게. 그 다음에 이 연속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최대치도 정리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어떤 함수에서 너무 당연한 거지. 연속인 함수면 어떤 구간, 닫힌 구간에서는 당연히 최대값과 최소값이 물론 존재할 수 있다. 여기인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런 거. 닫힌 구간에서는 이 함수가 연속이면 무조건 최대, 최소는 무조건 하나씩은 존재한다. 그런 내용이죠. 맞죠? 그런 내용 한번 읽어보면 되고. 이거.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라는 것도 보면, 사이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어떤 구간에서 이 A부터 B까지에서 얘랑 높이가 다를 때라고 나와 있네. 얘랑 높이가 다를 때. 요 사이에 임의의 값 K, 요 K와 만나는 C값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통 이런 게 많이 나와. 여기 X축이야. 여기 0 집어넣고 여기 1 집어넣었어. 0 집어넣었을 때가 예를 들어 0,3을 지나. 예를 들어 여기가 1,4를 지난다고 해보자. 이 함수가 연속이래. 그럼 얘는 0과 1 사이에 근이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죠.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여기서 존재할 거다 이거야. 물론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지. 그치? 이렇게. 근데 최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 알겠지? 얘가 연속이면 이 닫힌 구간에서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는 어떤 직선과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이런 내용이야. 연속이면. 그치? 그런 내용 한번 읽어보면 되고 보통 요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 그치? 요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지. 그치? 요걸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무조건 교점이 생기겠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끝이네. 연속에서 중요한 거는 개념은 이렇게 되게 간단하긴 한데 아마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좌우함을 좀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요거 한번 볼게. 다음 보면 함수 fx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때 gx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대. 자, fx는 지금 0에서 지금 불연속이죠. 그래서 좌극한과 함수값은 같지만 우극한이 다릅니다. 맞죠? 불연속이 맞습니다. 이 불연속인 함수인데 그 fx랑 fx 플러스 k가 0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대. 이게 뭔 소리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거든. x가 0일 때 얘는 fx 곱하기 fx 플러스 k네. 그치? 그럼 얘네가 연속인지 둘이 곱할 건데요. 연속인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좌우함을 확인한다라고 나는 이렇게. 그럼 fx의 0에서의 좌극한은 얼마냐면 2인 거고요. 우극한은 얼마냐면 0인 거고요. 함수값도 2네. 그치? 그럼 fx 플러스 k의 0에서의 좌극한은 2 플러스 k겠죠. 그치? 우극한은 0 플러스 k 거고요. 그 다음 함수값은 걔도 2 플러스 k겠지. 얘네들을 곱한 게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 연속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랑 곱하면 0이잖아. 그럼 얘도 0 나오고 얘도 0 나오려면 k가 얼마면 좋겠냐? 그치? 마이너스 2면 좋은 거지. 맞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복잡할수록 이렇게 표를 써서 푸는 게 제일 편하거든? 안 헷갈리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좌우함 써서 풀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 알겠지?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된다.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긴 하지만. 이걸 함수의 연속이라고 한다. 이어서. 그럼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건 이제 알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이라는 걸 하는데, 미분하는 방법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그것도 모르면 사고인데 좀. 미분을 모르면 사고긴 한데 미분할 줄 알지, 그치? 미분을 하는 법은 내가 볼 때 모르진 않을 것 같고, 그 미분계수의 정의, 평균 변화율의 정의, 이거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이거잖아. b-a fb 마이너스 fa. 그치? 이게 무슨 말이야? b, b랑 a, a라는 점이 있으면 그 두 점의 기울기 구한 거.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맞죠? 근데 여기서 이런 거지. 리미트 b를
A에 가까이 보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A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 번 더 잘 한번 보여줄게. A랑 B가 여기 있어. 이때 처음 평균 변화율이 이거야. 그치? 근데 B를 뭐 한대? B를 점점 A로 가까이 보내겠대. 그래서 얘가 1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1로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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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엄청 가까워지면 그 선이 이렇게 된더라 이거야. 접선과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때 우린 걔를 A에서의 미분계수 혹은 A에서의 순간 변화율,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갈 때도 있어. A가 오히려 B로 가까워질 수도 있어. 그럼 얘는 F 프라임 B가 된다라고 풀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잘 확인해야 돼. 알겠지? 이걸 우리는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계수의 정의지만 다시 한 번 더. 리미트 X가 B가 A에 가까워질 때 이것도 얘기하지만 이것도 이렇게도 얘기하죠. 리미트 보통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런 형태거든. 원래는 똑같은 거야. 얘가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다를 바가 없어. B, B, A, A 똑같지. A 플러스 H, A 플러스 H, A, A 똑같지. 그치? 그래서 나는 보통 뭐라고 많이 기억하냐면 F를 떼고 분모분자가 똑같으면 얘는 순간변화율로 바뀌어. 얘는 F'A로 바뀌어. 라고 얘기합니다. F를 떼고 분모분자가 똑같으면 얘는 순간변화율로 바뀌어. 얘도 F를 뗐을 때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A 플러스 H 마이너스 A가 똑같잖아. 그럼 순간변화율로 바뀌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요거는 이제 지워지니까 이렇게 많이 쓰지.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라고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A를 X로만 바꾸면 그게 F'X가 되는 거지.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건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 니네가 보통 그냥 편하게 미분, 로피탈 이런 거 되게 많이 쓰는데 요즘 추세는 그걸 잘 못 쓰게 만드는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 그러려면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 때도 있어. 미분계수 정의 이용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요 식을 좀 기억을 해놔야 돼.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X 플러스 H지.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다 이런 식으로. 얘도 F를 떼면 똑같은 형태인 거지, 맞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수렴한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치? F'X로 바뀐다라는 거. 미분이 된다라는 거, 알겠지? 이걸 좀 기억을 해놓긴 해야 돼, 알겠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우린 그거를 도함수, 얘는 위에 있는 건 미분계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되고, 그 미분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어. 한번 읽어봐. 미분할 때 상수는 뭐 앞으로 나가도 된다. 더하기 빼기끼리 쪼개서 미분할 수 있고, 빼기도 미분할 수 있는데 곱하기를 미분할 때는 좀 특이하죠. 곱하기를 미분할 때는 그냥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서 곱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맞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해? 미분 그대로 미분 이렇게 이용하나? 그치? 그래서 곱의 미분법, 미분 그대로 미분한다라는 거, 맞지? 물론 그게 싫으면 전개해서 미분하든가. 그치? 곱의 미분법, 맞지? 이걸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당연히. 요 정도도 모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면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연속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하는 이 정의에서 극한으로 보내는 거거든. 극한으로 보낼 때 얘가 원래 0으로 갈 때 0의 우극한이랑 0의 좌극한이 같을 때만 수렴할 수 있는 거거든. 이 값으로. 그래서 좌우함이 다 같아야지만 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연속일 수밖에 없어. 그럼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냐 하면 틀린 거지.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첨점 있잖아, 첨점. 기억나니? 이렇게. 첨점. 이렇게 생기면 얘는 여기 뾰족점이라서 이거는 미분 불가능해. 왜?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 못 구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얘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죠. 왜? 0에서의 좌극한이랑 0에서의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다 뭐야? 0으로 가니까. 연속은 맞는데 미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안 풀려. 여기다 대입하면 못 풀어. 실제로 이 함수가 뭐야? 절대값 x지. 그지? 절대값 x인 이 함수를 요거다 집어넣어봐. 그럼 f'x를 구하고 싶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f x 플러스 h라는 게 절대값이지 x 플러스 h로 바뀌겠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지? 마이너스 f x니까 절대값 x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래 이제 얘를 확인하려면, 이게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내가 지금 x가 0에서를 확인해 볼게. 0에서. 그럼 여기다 x에다 0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어서 풀겠지? 그지? 근데 이 극한값을 확인할 때는 보통 얘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나 얘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랑 함수값 비교하는 거야. 그치?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한번 봐봐. 얘가 0보다 조금 h가 0보다 조금 크다고 해봐. h가. 야, 얘가 h가 0보다 조금 크면 어떻게 풀려? 그대로 풀리지. 양수.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나? 1 나와. 그지? 근데 만약에 h가 0보다 좀 작다고 해봐. 그럼 요 절대값 안에 음수잖아. 부호 밖에서 풀리지. 뭘로 풀려? 마이너스 h로 풀려서 얘랑 약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는 1인 거고 왼쪽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이건 정식 명칭은 아닌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이게 다르니까 얘가 수렴하지 않아서 이 새끼가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 마이너스 h 분의 2h라고. 보통 너네가 이걸 보면 쌤 이거 f 떼니까 f 떼면 어떻게 돼? h 마이너스 마이너스 h면 2h분의 2h 똑같잖아. 그지? 그럼 얘는 f 프라임 a가 돼야 안 돼? f 프라임 0으로 가겠지. 0. f 프라임 0이 존재해 안 해? 쌤 첨점이니까 안 하는데요 라고 할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존재합니다. 얘는 해보면 똑같아. 자,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랑 h가 0의 자극한으로 갈 때 한번 해보자. h가 0의 우극한으로 간다고 해봐. 얘 어떻게 풀려? 여기 절대값에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풀리지. 그지? 야, 얘는 0보다 조금 큰 걸 뺐으니까 어떻게 풀려? 부호가 밖에서 풀리지 않아? 그지? 조금 어렵나? 다시 한번. 이거를 fx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건 이해하니? 이렇게. 그럼 h가 0보다 좀 크다고 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0이야. 그치. h 그대로 풀려. 미안해. h가 0보다 조금 크면 그대로 풀려. 자, 얘가 h가 0보다 조금 크다고 해봐. 그럼 음수지. 마이너스니까. 그럼 어떻게 풀려? 부호가 밖에서 풀려서 마이너스 h야. 그거분의 2h야. 그지? 그럼 얘 분자가 0으로 가니까 그냥 0인 거야. 그지? 얘랑 빼면 0이잖아. 똑같으니까. 근데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잖아. 그래서 0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분모 2h인 건 똑같아. 근데 얘가 0보다 좀 작으면 어떻게 풀려? 부호가 밖에서 풀려. 얘가 0보다 좀 작으면 어떻게 풀려? 얘가 0보다 좀 작대. h 자체가. 마이너스 0.1이야. 마이너스 0.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0.1이 되지. 그럼 어떻게 풀려? 그대로 풀려서 마이너스 h로 나오는데 요 앞에 얘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도 0으로 가는 거야. 이거 존재합니다. 이거 존재하는 거야. 좀 어렵지, 그치?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문제가 있어. 이 유명한 문제야. 분명히 있어.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이 유명한 문제가 하나 있어. 내가 좀 이따 나중에 문제 나올 때 한번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미분에서 첨점이니까 당연히 존재 안 해.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우리가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 때도 있다.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순간도 생길 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놔. 알겠지? 그래서 요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어렵지, 그지? 다음. 이제 그러고 나면 도함수의 활용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지? 도함수의 활용. 결국 이제 도함수의 활용에서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그죠? 접선을 이용해서, 접선을 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첫 번째가 주어진 게 이런 것 같아.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요거 접선 구해달래. 그지? 그럼 접선 구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선 구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걔가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지나는 점을 알려줄 거래. 얘가 a, fa라고 알려줄 거래. 이렇게. 요게 y는 fx야. 그때 요 파란색 직선을 구해달라 이런 소리거든. 그럼 이 직선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y는 요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얘를 미분해서 a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f'a에 x-a 플러스 fa를 지나는 함수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a, f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f'a인 직선이라고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 그래프 위에,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지고 거기서 미분을,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미분해서 그 값 집어넣으면 돼, 그냥. 그지? 이건 뭐 되게 간단한 거. 그럼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어. 예를 들어 기울기가 m이래.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해달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미분해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그 f'x가 그 m값이 되는 x값들을 찾는 거야. 그게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겠지. 그 개수만큼 분명히 접선이 존재할 거야. 그지? 그래서 요 값들을 찾고 그 값을 다시 한번 대입해가지고 그 점을 찾아. a 알파 콤마 f 프라임 알파.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아이고 프라임 아니지. 알파 콤마 f 알파를 찾은 다음에 기울기가 요거인 직선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분해서 요 기울기가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그 점의 개수만큼 알파 베타 감마 이게 나올 거라고.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근데 요게 꼭 세 개라고 해서 접선이 세 개다라고 하면 틀려.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잘 봐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다양한 함수들을 볼 텐데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내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찾고 싶어. 기울기 m이 한 요 정도라고 해봐. 요거인 접선을 찾아서 미분해서 그 m값이 나오는 x값을 찾았더니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세 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면 어떡해? 아이고 좀 이상하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면 어떡해? 그지? 그래서 교점은 세 개. 그 기울기가 m값이 되는 점은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접선이 몇 개일 수밖에 없어? 몇 개일 수도 있어? 두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그 점의 개수만큼 접선이 존재하는구나는 아니야. 알겠지? 근데 하여튼 그런 걸 좀 잘 노려야 돼. 알겠지? 그런 니네가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난 수투를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되게 졸린 것 같은데 잘 봐. 내가 수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투는 그래프가 예상이 돼. 좀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거든? 미적분은 그 초월함수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건 예상이 안 돼. 예상해서 그릴 수가 없어.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대충 푸는 거야. 근데 수투까지, 이 다항함수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든? 그 예상이 가능한 거에서 왠지 이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싹 들 때가 있어. 그거야. 출제자들은 그걸 내.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길 수 있나? 그걸 낸다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 이 다항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 왠지 여기가 접할 것 같은데 하면 그런 문제야. 실제로. 그 생각이 좀 잘 연습이 돼야 돼. 그러면 수투를 잘해. 그래서 재밌는 거거든? 별로 재미없겠지, 너는? 나는 재밌거든. 그래서 그 그래프를 좀 잘 예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난 수투를 좀 좋아해. 그래서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 이어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치? 예를 들어 외부의 점, 이 바깥에 있는 이 점이 주어지고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달래. 여기서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그치? 근데 물론 이쪽으로도 더 존재할 수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외부의 점을 하나 알려줄 건데 얘가 A, B라고 하면 외부의 점 가지고 여기 일단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T, FT로 따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 얘랑 평균 변화율을 구합니다. 얘가 B가 결국 이거겠지? 그렇지. 이렇게. 그게 뭐랑 똑같냐면 요 그래프 위에 T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랑 똑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야. 근데 아름쌤한테 아마 배운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y-ft는 f't 곱하기 x-t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x-t를 넘기잖아? x-t분의 y-ft는 f't. 이렇게. 얘가 뭘 얘기하는 거야? x, y랑 이 곡선 위의 점, 이게 외부의 점 x, y인 거고 얘가 곡선 위의 점 t, ft인 거야. 그게 평균 변화율. 그지? 그 평균 변화율과 그 t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갖다 똑같은 말이야. 이걸 이항시키면.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걸 풀어. 왜냐면 요게 좀 더 잘 풀리더라고. 물론 얘가 편하거든? 얘가 편해. 얘가 분명히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얘는 다 풀려. 얘는 안 풀릴 때가 있어. 물론 요걸 한번 넘기면 똑같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풀릴 때가 있어. 그래서 난 요걸 좀 좋아해. 요걸 선호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억하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을 때를 찾으면 된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점이 주어지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을 때를 찾으면 된다. 물론 이것도 이걸로 풀 때도 있어. 이걸로 풀면 편하긴 해. 그래서 이걸로 풀 때도 있고 이걸로 풀 때도 있는데 난 보통 이걸 많이 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평변과 순변이 같을 때를 찾아주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문제를 한번 볼까? 간단한 문제가
내가 문제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자, 보면 얘가 0,4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x절편을 찾아달래. 0,4에서 0,4는 일단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 아니니? 아니죠. 그죠? 외부의 점입니다. 그럼 얘가 3차 함수니까 대충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럼 그 외부의 점 0,4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이렇게. 여기 0,4가 여기 있다고 해봐. 이렇게 생긴 이런 접선을 찾아달래. 그치? 그럼 나는 접점을 뭐라고 해? 하나 따. t, 저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인 거지. 그치? 그래서 무슨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랑 평균 변화를 구하면 t 마이너스 0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되겠지. 2에서 4 빼니까. 그게 뭐랑 똑같아? 얘 순간 변화율. 제 미분에서 t 집어는 뭐야? 3t 제곱 마이너스 t랑 똑같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어차피 여기 t 넘기긴 할 거야. t 넘기면 어떻게 돼?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3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다. 다 오른쪽 넘기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는 0인가 봐. 이걸 만족하는 t값을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겠네, 맞지? 대입해서 0 나오는 놈 찾아야겠네, 맞지? 내가 볼 때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래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내리면 2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2고요. 내리면 마 3이고요. 곱하면 3이고요. 내리면 2고요. 마 2라서 내리면 0이다. 그치?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1을 인수로 하나 가지고 있고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인데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3t 2t제곱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2를 갔는데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판별식 해봐. 음수 나오지? 그치? 맞냐? 맞냐고? 그럼 없는데? 대입에서 0 나오는 게 없는데?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다 넘기면 어떻게 돼? 2t제곱 마이너스 t 그럼 대입해서 0 나오는 게 뭘까? 1 아닌데? 마이너스 1도 아닌데 그러면? 2 마이너스 2? 아닌데? 대입해서 0 나온 게 뭐지? 그럼 어떻게 아까는 거 풀렸지? 다시 한번 볼게. 외부의 점 t,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랑 평균 변화 구하면 순간 변화 잘못됐어? 미안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 넘기면 그러면 이렇게 되나 봐. 그래. 그럼 얘 지워지네. 그럼 넘어가면 뭐야? 훨씬 간단했네. t 세제곱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t 세제곱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밖에 없네. 여기가 마이너스 1, 얼마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 맞지? 그래서 그 점을 찾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가 나오겠지? 그럼 접선도 그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도함수 활용 이제 문제를 들어가다 보면 되게 많이 보이는 그래프 개형을 좀 니네가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기억해 줘야 되는 게 다항함수에서 이제 3차 4차 정도가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3차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 그치? 3차는 2번 꺾인다라고 얘기하고 4차는 몇 번 꺾여? 3번 꺾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그래서 3차는 2번 꺾이고 2차가 1번 꺾이는 거잖아. 그치? 2차 1번 꺾이고 3차는 2번 꺾이고 4차는 3번 꺾이고 5차는 4번 꺾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좋고 그 다음에 최고차 함수가 양수면 당연히 어디로 가냐면 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 이제 2차 함수 최고차가 양수면 아볼이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 3차도 양수면 오른쪽 위로 4차도 최고차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면 좋고 3차 그래프에서 개형이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죠. 한 번은 접했다 가는 거 그치? 근데 아예 접하지도 않고 쭉 올라갈 때도 있어. 그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4차 그래프도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가 여기서 순간 변화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고 그치? 아니면 아예 이렇게 완전 꺾여서 올라갈 때가 있다. 그치? 이런 개형들을 좀 기억해 줘야 돼. 왜? 그걸 우리 미분해보면 아는 거잖아. 얘를 미분해보면 우리 이거 다음에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돌아가 볼게.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그런 거고, 요래 정리하기 전에 이거부터 볼까?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미분에서 양수가 나오면 증가라고 하고요, 미분에서 음수가 나오면 감소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미분에서 양수면 증가한다, 미분에서 음수면 감소한다. 그럼 반대로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걔는 순간 변화의 양수야? 다시 fx가 증가야. 그러면 f'x는 양수다라고 하면 맞는 명제야, 틀린 명제야? 틀릴 수도 있다. 왜? 잠깐은 멈출 수도 있어서.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 그럼 반대로, 그럼 쌤 여기도 그럼 등호를 붙이면 되잖아요. 안 돼. 왜? 계속 요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증가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잠깐씩은 멈췄다 가는 거는 괜찮아. 요거까지는 증가야. 그래서 증가한다 그러면 fx는 양수다라고 하면 등호도 생각해줘야 돼. 그지? 감소한다 그러면 음수지만 등호도 생각해줘야 돼. 근데 요 명제는 요게 맞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찾냐?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고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는 점을 우리 뭐라 그래? 극대 극소라고 하죠. 극대점 극소점, 맞지? 그래서 극대 극소를 우리는 이제 그 증가 감소로 찾을 거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어떤 fx를 미분해 보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fx가 3차야. 걔를 미분했어. 걔가 2차야. 걔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대. 그럼 3차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 미분한 게 요 점과 요 점을 기준으로 얘가 증가였다가 감소했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지금 보면 얘가 순간변화를 양수라는 거 여기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지? 여기서 순간변화 음수라는 거 감소하는 거고, 여기서 순간변화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으니까 3차 함수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우리 예상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그 새끼가 0 되는 순간을 찾아서 얘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는 게 도함수 활용 2겠죠. 그죠? 이런 내용이죠. 맞죠? 근데 얘가 항상 순간변화를 0이라고 해서 항상 극값이야? 또 그렇지 않지. 왜? 2차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어떡해?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였다가 증가인 거잖아. 그럼 3차는 여기서 그냥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증가하는 거야. 그치? 이런 개형이 될 수 있다는 거 맞지? 3차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 맞지? 좀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미분에서 0 나온다고 해서 꼭 걔가 극값을 갖는 건 아니고 양옆을 기준으로 부호 변화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원래 그 뭐 증감표를 막 그려서 확인한다라고 아마 배웠을 텐데 우리 학원에서 그렇게 안 하죠. 우리 그냥 미분한 함수를 무조건 그립니다. 미분한 함수를 무조건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파악할 거야. 알겠지? 미분한 함수를 꼭 그려봐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얘를 파악할 거다. 왜냐면 양옆의 부호 변화를 확인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꽤 걸리네. 그 도함수 활용 2 내용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고, 마지막 도함수 활용 3는 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너네한테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도함수 활용 2만 할 줄 알면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물론 문제는 어려워. 뭐 보통 어떻게 나오냐? 뭐 이런 거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지.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경계를 먼저 의심을 당연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극값을 의심해봐서 최대 최소를 파악한다, 뭐 그런 내용이야. 그지?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또 읽어보면 될 것 같다. 최대 최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부등식에서의 활용인데,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에서 너네한테 뭐 fx가 얘가 3차야. 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얘가 0보다 큰 부분 이걸 찾아달라고 시킬 거라고. 그지? 그럼 얘가 0보다 큰 부분을 막 찾을 때 우리가 실제로 얘를 이제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려면 3차 그래프를 찾아가지고 요 경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랑 여기겠네 이렇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거는 3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 실제로는 그 정도는 잘 안 나올 거고, 막 상황이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를 봤는데 0이 x축이 여기 있는 거야. 요 점을 찾게 하고, 얘는 그 이제 극값을 확인해서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는지 뭐 아래에 있는지, 그러니까 니네가 그래프만 좀 이쁘게 완벽하게 그릴 줄 알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부등식이 나올 겁니다. 알겠지?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 방정식에서의 활용, 뭐 부등식에서의 활용 나와 있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 어떤 함수가 fx가 양수인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성립함을 보이라고 시킬 거라고. 그지? 얘 실제로 그 경계를 찾으라고 잘 안 시킬 거야. 그게 성립하는 걸 보이려면 fx 그래프의 최소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찾아주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에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x가 양수인 부분에서 그 fx가 이거인 걸 보여달래. 그럼 니네가 y절편 찾아보니까 여기 양수 나왔어. 그럼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극대극소가 여기랑 여기 있네. 그럼 얘 최소값인 요 극소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 뭐 그런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줄만 알면 풀 수 있어. 알겠지? 물론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거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거라고 한번 읽어주면 된다. 뭐 그런 거. 그다음 뭐 속도는 뭐 다 알잖아. 그치?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다, 맞지? 그래서 그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거 우린 뭐라 그래? 속력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겠지? 너는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좀 쉬었다가 이어서 적분 쪽 설명을 좀 해볼게, 알겠지? 좀만 쉬자. 다음 함수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생겼을 때 그때 극한을 구해달래. 이거 보고 파악하면 되지. 얘가 fx인데 x가 0의 우극한이라는 건 이게 0 플러스 이렇게 돼 있지, 맞죠?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 이 소리고, 0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2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2인 거지. 근데 이거 잠깐 2에 가까워지는데 2야 아니야? 그럼 2보다 커 작아? 작아. 왜? 밑에서 가까워지니까. 밑에서 가까워지니까 분명히 2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 될 거다. 요것도 생각하면 좋아. 지금은 별로 필요 없긴 하지만. 두 번째 얘는 1의 자극한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럼 얘도 1에 가까워지지만 1보다 커 작아? 큰 거야. 그치? 왜? 위에서 내려오니까 1보다 좀 큰 값이다. 뭐 이런 내용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거의 그니까 뭐 어딨어? 여기 진짜 이 앞에 한 3, 40번까지는 그냥 쓱쓱 풀 거야. 언제까지야? 존나 많네. 뭐야? 유형 2가 언제 있냐? 여기 있다. 아우 씨. 지금 여기 한 60번까지 60번 전까지는 그냥 틀리면 안 돼. 내가 볼 땐 진짜. 진짜 이거 많긴 하죠. 그죠? 다음 보면. 다음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 함수에 대하여 다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달래. 가볼게. 자, 기억 보면 fx가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니. 그러니까 x가 1일 때 극한값은 좌극한은 마이너스 2로 가는 거고요. 우극한은 1로 가는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 안 하죠. 맞죠? 좌우가 다르니까. 틀렸다. 자, x가 2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뭐로 가? 1로 가는 거지. 존재하는 겁니다. 극한값은 존재하죠. 연속은 아니지만. 그지? 그런 거 잘 구분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실수 a에 대하여 f'a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극한값이 존재하니 요거인 실수 a에 대하여. 그쵸? 존재하죠. 왜? 다 연속이잖아. 다 연속이니까 당연히 극한값 존재하겠지. 그지? 연속이면 당연히 극한값 존재해. 선생님 아까 좀 다른데요?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야? 아니야. 미분 가능이랑 극한이랑 다른 말이야. 맞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야. 그지? 근데 연속이면 다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다 연속이야? 그건 아니야. 그치?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불연속일 수 있잖아. 그지? 이 차이, 말뜻 차이를 좀 정확히 구분해야 돼. 자, x가 0으로 갈 때 다음 이걸 구해달래. 쌤 이거는 0분의 0꼴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요? 뭣도 아니야. 그냥 집어넣으면 돼. 2점이잖아. x에 0 집어넣으면 3이겠네. 그지? 그냥 x가 0으로 가면 어디로 가까워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맞지? 되게 별거 아니죠. 맞죠? 이런 문제들은 별거 아니고 괜히 막 이런 문제들도 나온다고 해서 x가 3으로 갈 때 쌤 이거 0분의 0꼴 아닌데요? 그럼 분모가 얼마야? 3 집어넣으면? 1이고 분자는? 27, 답 27이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패스잖아. 되게 쉬운 문제잖아. 맞지?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자, 요런 게 니네가 조금 많이 헷갈려 하는 극한 문제인데, 다음 보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달래. 가볼게. 잘 봐. x가, 이거 이제 별거 아니거든? 한 번만 깨우치면 되는데,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럼 극한값이 0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해. 물론 얘는 0일 것 같긴 해. 근데 확인해 봐야 돼.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원래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뭐 좌극한이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이걸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그지? 그때 x 플러스 1을 좀 풀어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봐. 일단 0이잖아. 그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좀 작대. 그럼 0보다 좀 작은 거야.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음수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부호가 바뀌어서 풀려야 되고 그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0인 거긴 해.
두 번째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좀 크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인데 0보다 좀 크대. 그럼 어떻게 풀려? 그대로 풀려야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인 거야. 뭐야 왜 이렇게 풀어라고 하겠지만 이게 연속에선 중요할 수 있어. 그래프에 따라 중요할 수 있어. 알겠지?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 알겠지? 경우를 나눠서. 자, 그래서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극한값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자체를 파악해도 돼.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 첨점이 되는 함수야. 미분 불가인 거지. 극한은 존재하는 거잖아. 연속이긴 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존재한다. 그럼 자, 니은 어떻게 돼? 니은 x가 2로 갈 때의 우극한을 좀 보면 쟤는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4야. 그지? 근데 분자는 이제 잘 봐. 2를 집어넣으면 0이지. 근데 2보다 좀 크면 양수야, 음수야? 주희야, 2 집어넣으면 0인데 2보다 좀 큰 걸 집어넣었대. 그럼 0보다 좀 크겠지? 그럼 그게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려야 돼? 그대로 풀려야 돼. 이렇게. 그지? 그럼 보면 알겠지만 이거 합차라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쪼개지는 거 알잖아. 얘랑 얘 약분하면 얼마야? 요거인 거지. 그러면서 끝난 게 아니라 아직 극한으로 안 보냈거든? 극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2 집어넣으면 뭘로 가? 얘는 4분의 1로 가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 우극한만 확인한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좌극한을 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잘 봐 또 생각해보자. 2를 집어넣으면 저기 절대값에다 2를 집어넣으면 0인데 2보다 좀 작은 걸 집어넣대. 그럼 0보다 좀 작겠지. 그럼 분명히 저 절대값은 어떻게 풀렸어야 돼? 부호가 바뀌어서 풀렸어야 돼. 이렇게. 그지? 그럼 얘가 약분하면 얘는 x 플러스 2분의 요거 마이너스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x를 2로 보내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상태라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 안 하는 겁니다. 라고 푸는 거야. 그지? 디귿 갈게, 디귿. 디귿은 x가 4로 갈 때 우극한 보면 분모는 x 플러스 4인 건 알겠어. 그지? 근데 분자를 잘 봐봐. 얘가 4를 집어넣으면 우리 가우스 x라는 게 뜻이 뭔지 알아? 그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럼 자, 가우스 x에다가 예를 들어 4보다 조금 큰 걸 집어넣었어. 그럼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얼마야? 4야. 4야. 그지? 근데 봐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좌극한을 보면 얘는 4보다 조금 작은 걸 집어넣었다. 그럼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나으나?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3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4가 아니야. 4보다 좀 작은 애야. 4보다 좀 작은 애 이런 뜻이야. 3.99999 이런 애야. 그럼 걔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4가 아니라 뭐가 돼? 3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고서 x를 4로 보내보면 당연히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발산인 거야. 그래서 디귿은 발산인 거야. 그지? 이게 되게 기본적인 문제라니까. 좀 별 색칠도 안 돼 있잖아. 그치? 극한만 이해하면 그냥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지? 다음. 자,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f랑 g가 이렇게 돼 있대. 그때 fx가 뭔지 모르겠고 fx가 2로 가면 1로 수렴하고 gx는 모르는데 뭐야 이거 되게 쉽네. 얘가 1로 가. 이게 뭐야? 2로 수렴하겠지. 그치? 근데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수렴했대. 얘도 수렴이지 않겠냐? 그치? 뭘로 수렴해? 6으로 수렴해야지. 답 6이네. 그치? 이 정도는 뭐 그냥 쓱쓱 해야지. 그치? 또 한번 볼까? 자, 얘는 어떻게 돼? 다음 fx가 이렇게 만족시킬 때 다음 요거의 값을 구해야 돼. x-fx가 3으로 간대. 그럼 쟤 지금 보니까 리미트 x가 내가 풀어달라는 게 이건데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x-1 곱하기 fx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3으로 수렴한대. 얘는 뭘로 수렴해? 1 집어넣으면? 2로 수렴해. 그럼 뭐야? 결국 6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그지? 다음. 이런 거 한번 볼까? 아씨 홀수버리네. 자, 이런 거 한번 볼까? 이런 게 제일 헷갈려. 그치? 너네가 제일 혼란스러워 하는 거니까 잘 같이 읽어보자. fx와 gx의 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둘 다 발산하면 fx 플러스 gx의 값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랬어. 알파, 베타, 얘는 베타, 알파면 더하면 알파, 베타로 똑같을 수 있어. 맞지? 할 수도 있다. 이건 틀린 말이야. 자, fx랑 fx분의 gx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gx의 값도 존재한다. 자,
얘도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면 얘도 수렴 아니에요? 맞을까? 얘랑 얘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요식과 요식을 뭐 해줘야 돼? 곱해야 돼. 그럼 수렴 곱하기 수렴은 반드시 수렴이야? 반드시 수렴이야. 수렴 곱하기 수렴은 반드시 수렴이야. 이게 맞는 말이야. 자, 요거랑 요거의 값이 존재하면 얘도 존재하냐. 자, 얘도 수렴이지. 얘도 수렴이래. 존재한다 했으니까. 그럼 얘네 두 식을 둘이 뭐 해줘야 얘가 나와? 더해서 2로 나눠야 돼. 그지? 둘이 더하면 2fx인데 그걸 2로 나눠야 돼. 근데 수렴 더하기 수렴은 수렴일 거고 그 상수 2로 나눠봤자 수렴한 상태일 거야. 맞지? 수렴한다 라고 푸는 거야.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문제들이 솔직히 이런 건데 얘는 뭐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x가 분모를 x에 2로 보냈더니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보통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래서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0으로 가는 거 맞잖아. 그럼 뻔하게 분자에도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겠지. 그거 분의 x-2인 거야. 요렇게. 그지? x가 2로 갈 때. 얘랑 얘랑 지워지니까 2 집어넣으면 답이 뭐다? 5라 이렇게 푸는 거죠. 5다 이렇게. 그지? 다. 자, 이거 보면 x가 3으로 갈 때 분모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잖아. 분자도 3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 0으로 간다고. 왜? 루트 1 마이너스 1이니까 0분의 0꼴이라는 거 파악했고 그럼 인수 찾아서 약분해줘야 풀리는데 분자에 안 보인다 이거지. 그럴 때 뭐 하면 돼? 유리화 하면 돼. 그럼 2x-5 곱하기 이거 합차 풀면 요렇게 요거 분해 이건 x-3 곱하기 루트 2x-5 플러스 1을 곱해줬겠지. 합차 만들려고. 그치? 무슨 상황인지 이해 가나? 분자에다가 루트 2x-5 플러스 1을 곱해준 거지. 그럼 얘는 루트가 풀린 거고 얘는 이렇게 된 거고. 그치? 그럼 그 상황에서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 3으로 보낼 건데 얘가 얼마냐면 x-3의 2배야. 그럼 인수 찾아놨으니까 얘랑 얘랑 지워지는 거지. 그러고 x를 마저 3으로 보내면 얼마?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저기 분자도 2 남았네. 그래서 답 1이다 이렇게 푸는 거네. 그치? 보통 푸는 0분의 0꼴 문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풀어달래. 맞지?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일단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뭐 유리화를 해야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쌤 분자를 보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야. 얘도 무한대야. 근데 분모의 차수는 몇 차? 분모의 차수는 1차. 분자의 차수도 몇 차? 1차인 거야. 왜? 쌤 루트 2차인데요? 그럼 루트 안에 2차는 풀리면 1차일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1차를 제외한 나머지, 대빵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냥 제거해도 돼. 무슨 말이냐? 그냥 얘는 그냥 x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냥 x야. 그러니까 x 더하기 3x 하면 얼마인데? 4x야. 그래서 얼마야? x분의 4x라서 얼마야? 그냥 4야 답이. 무슨 말인지 하나? 그냥 그 x가 세제곱이면 요 뒤에 아무리 요렇게 있든 얘네들은 의미가 없다고. 무한대로 가는 입장에서 얘는 나중에 가면 무한대라는 건 존나 큰 수를 집어넣는다는 소린데 무한대라고 예를 들어 1억에 세제곱한 거랑 1억 곱하기 1억이랑 당연히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1억이 세제곱이 훨씬 클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이 영향이 안 준다 이런 소리야. 그치? 그래서 족밥 제거한다라고 하죠. 맞죠? 다음 이것도 한번 볼까? 짝수 보이네. 자, 요걸 풀어달래.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요거의 값을 거든. 그럼 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족밥 제거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 지울래요. 이렇게. 그지? 근데 쌤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요. 그럼 이거 유리화 해야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무슨 문제냐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네.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갔을 때는 좀 생각이 좀 편한데 왠지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조금 헷갈려. 그럼 뭐 하면 되냐? 치환하면 돼. 치환.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봐. 그럼 t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 거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럼 리미트 저놈을 t를 무한대로 보내. 그럼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뭐야 얘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루트 x 대신에 마이너스 t 집어넣을 건데 제곱하면 어차피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무한대로 가는 입장에서 t는 얘 족밥 지워. 그지? 왜? 얘는 루트 안에 1차니까 2분의 1차야. 그지? 족밥. 얘 t 1차지? 풀리면 t 더하기 t 하니까 2t분의
마이너스 t가 돼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식이 나오면은 치환하는 게 좋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느낌이면. 자, 얘가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이것도 뭐 편법으로 그냥 막 되게 1초 만에 푸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뭐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거 유리화합니다. 이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분자 유리화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제곱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에다가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낸다 이런 뜻이라고. 그지? 그럼 이제 분자는 얘가 지워지니까 1차인 거야. 그지? 이거 지워지니까. 그럼 분모는 얘 1차지. 족밥인 거지, 지워. 그럼 풀리면 x니까 얼마? 2x분의 4x라서 얼마? 답은 2다라고 푸는 거지. 그지? 다음. 요게 이제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긴 해. 그럼 얘는 무슨 꼴이냐라고 하면 무슨 꼴이 아니야. 이 집어는 분모 0인데, 얘는 이 집어는 뭔데? 그냥 어떤 숫자인데? 이 집어넣으면 그냥 숫자 아니야? 그럼 뭐야? 이 집어넣으면 0분의 숫자니까 무한대 발산하나? 좀 이상하지? 그치? 근데 얘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가는 거지. 아니 미친놈 미안해.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치? 여기 이 집어는 뭔데? 아 이거 0으로 가네.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네. 야 0이랑 무한대랑 곱하면 0이냐 무한대냐? 왜? 0이니까? 왜? 아니 왜 열심히 잘 얘기했는데 0 곱하기 무한대 하면 무조건 0이야 무한대야? 모르는 거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통분하면 돼, 통분. 보통 통분하거나 유리화 할 때도 있긴 해. 그럼 쟤는 x-3 플러스 1 플러스 x-3 이렇게 되는 거네.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거 정리해보니까 얘가 뭐야? 얘가 x-2 아니야? 이거 계산하니까? 그치?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네. 그래서 2 보내면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1인 거네. 다 마이너스 1이네. 라고 풀어주면 돼. 극한 처음 배울 때 기억나나? 니네 극한 처음 배울 때 도대체 어떨 때는 그냥 대입하고 어떨 때는 유리화하고 헷갈리지 그치? 다음 보면 상수 A, B에 대하여 다음 요거일까? 자,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분자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왜? 수렴했잖아. 그치? 어떤 값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그럼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얼마다? 아, 얘가 0이다 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a는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3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a가 3이래. 그럼 분자는 이제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1로 쪼개지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는 거지.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b는 2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치? 좀만 집중해봐. 얼마 안 남았어. 좀만 집중해봐. 이렇게. 별로 여기까지는 다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맞지? 이 정도는 극한 기본인데. 다음 보면 A, B에 대하여 다음 x가 9로 갈 때 다음 요거일까? 이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봐. x가 9로 가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나?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9 아니겠냐?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해? x가 9로 가니까 유리화 해주겠지? 그럼 얘는 유리하면 x-9분의 분자 x-9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약분되고 x를 9로 보내면 얼마로 풀려? 6으로 풀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치? 다음. 잘 봐. 다 A,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2로 간대. x가 2로 간대. x가 2로 갈 때 다음 이걸 만족시킬 때 A, B의 값을 구해달래. 안 할래. 다음. 이거는 그냥 풀어줄라 했는데 안 할래. 다음 보면 x가 2로 갈 때 아니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 로피탈 한번 보여줄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다음 보면 x가 2로 갈 때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분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2 마이너스 3인데 그게 뭐여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지. 얘는 뭘 알려준 거야? f2가 3이다 라고 알려준 거야. 그치? 그럼 지금 x에다 2 집어넣으면 x에 2 집어넣으면 뭐야?
3의 제곱 9 마이너스 9니까 0분의 0꼴 맞지? 2 집어넣으면. 그지? 그럼 얘는 인수 찾아야 되잖아. 그럼 인수 어떻게 찾아? 이렇게 찾으면 되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쟤는 fx 마이너스 3 곱하기 f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2인 거지. 그지? 잘 봐봐. 요 놈이 딱 이거의 역수 아니냐?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요 값이 5분의 1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뭔데? 2로 보내면 fx가 2로 가면 3이라며. 그럼 3 집어넣으면 3 플러스 3이니까 얼마? 6분의 1인 거지. 답 뭐야? 30분의 1인 거야. 그지? 쌤 근데 이거 역수 마음대로 취해도 됩니까? 그럼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전체를 x-1로 나눠. 요거 약분되지 1이지. 근데 쌤 x-2로 가면 0인데요?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5로 간다 해서 5분의 1 되는 거지.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지? 아니면 이럴 때는 솔직히 귀찮잖아. 그럼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야? 로피탈이죠. 로피탈. 그죠? 보통 로피탈을 많이 쓰긴 하지. 그래서 얘가 2로 가면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게 보여. 0분의 0꼴이라는 게 보여. 그럼 로피탈이라는 게 뭐냐면 분모도 미분하고 분자도 각자 미분한 다음에 그 극한값을 대입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 이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솔직히 의미는 없고 그건 맨날 얘기하지만 대학 과정이라서 그냥 편법이야. 야매야 야매. 원래 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수능에서는 당연히 쓰겠죠. 왜냐면 서술도 없고 뭐 하니까. 맞지? 그래서 미분하면 분자 미분하면 얼마인데? 1인 거지. 그럼 분모 미분하면 얼마인데? 저거는 뭐 제곱이 돼 있지. 그냥 합성함수 미분 모르나? 합성함수 미분법 2x-3에 이거 배우긴 배웠을 것 같은데. 야 이거를 미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잠깐 무시하죠. 요거 잠깐 무시하고 미분하면 어떻게 돼? 3에 2x-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하나 무시하고 미분하면 그럼 속미분하니까 얼마?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제 fx의 제곱을 미분하라면 뭐야? 2fx 곱하기 f' 속미분. 그럼 9는 미분하면 사라지는 거고. 거기서 뭐해?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 2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x 2로 보내면 얼마인데? 얘 2로 보내면 얼마야? 3이야 3? 3 하니까 6 곱하기 f' 2분의 1인 거야? f' 2가 뭔데요? 라고 하면 f' 2는 나도 여기서 찾아야겠네. 여기서 여기서 찾았어야 돼. x 2로 보내면 0이죠. 여기도 2 보내면 0이라는 거 찾았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 1분의 f' x인데 리미트 x를 2로 보내면 걔가 5인 거니까 얘가 5인 거지. 그래서 여기다 5 집어넣으면 6, 5, 30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방법으로 풀든 이 방법으로 풀든 다 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다. 열심히 듣고 있는 거니? 자, 잘 봐. 조금 어려워. 헷갈려. 다음 보면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를 구해달라. 1의 우극한이니까 답이 뭐로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 그치? 그냥 0이야.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는 뭐가 되는 거야? 1의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왜? 여기 지금 식을 보니까 요거거든. 요거. 그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1의 좌극한이라는 건 1보다 좀 작다라는 거잖아. 0.9라고 생각해봐. 0.9. 0.9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0.9잖아. 마이너스 0.9는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마이너스 0.9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1.1이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거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0.9는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거니까 이쪽으로 와야 돼. 답 뭐야? 1인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다음. 이렇게 조용한 반이 됐지, 여기가? 다음 보면.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그림 같을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잘 봐. 얘도 볼게. 자, 기억 보자. 기억. 이거 진짜 어려워. 지금 색칠 하나 돼 있죠? 그죠? 자,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1로 갈 때 극한값은 좌극한은 얼마? 1. 우극한 얼마? 0.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서 틀렸어. 그지? 두 번째. 자, 합성함수에서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건데 자, x가 1로 갈 때 당연히 니네 합성함수면 안쪽에 있는 것부터 풀 거잖아. 그럼 1의 우극한을 구하라면 요거지. x가 1에 가까워질 때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럼 0이지 0. 그럼 얘 안에 있는 게 여기 안에 있는 게 0으로 가거든? 근데 0보다 좀 클까 작을까 아니면 0일까? 유진아 뭐야?
x가 1에 가까워진대. 0보다 좀 커, 작아, 아니면 0이야? 크지. 왜? 위에서 가까워지잖아. 0에 가까워지는데 0. 얼마라서 0보다 좀 클 거라고. 그럼 나는 뭐야? fx에 0의 우극한을 한 번 더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fx에 0의 우극한은 뭔데? 1 맞네. 돼? 자, 한 번 더. 자, x가 1에 자극한, 얘가 fx야. fx에 1에 자극하는 거 하면 요거지. 그지? 그럼 걔는 뭐에 가까워지냐면 높이가 1에 가까워지거든, 1에? 그럼 얘는 1보다 좀 클까, 작을까, 아니면 1일까, 은채야? 1보다 좀 커, 작아, 아니면 1이야? 요렇게 왔어. 1인 거야. 위에서 가까워지면 1보다 좀 큰 거고, 아래에서 가까워지면 1보다 좀 작은 거고, 같은 높이로면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1이야. 그럼 얘는 뭘 구하라는 거야?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고, f1은 얼마야? 0 이렇게 되는 거야. 0. 맞는 말이야. 알겠지? 되게 중요해, 알겠지? 근데 기본적인 거야. 다음. x가 무한대로 갈 때 왜 이렇게 꼼지락대? 누가 원제냐? 누가 다른 애 이름이 뭐냐? 민재? 원재 민재야? 너가 민재야? 일부러 너는 색을 항상 이렇게 검정색, 흰색 따로따로 입어? 그럼 둘 다 검정 입을 때도 있어? 아, 그래? 다음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음 요거의 값을 구해달라. 어떻게 할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몇 차야? 2차거든. 그치? 분모가 2차야. 근데 수렴했어 5로. 그럼 분자도 몇 차여야 될 것 같아? 2차여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3차 있는데요? 그럼 딱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그걸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그치? 그럼 fx는 2x 세제곱이어야 돼. 아이고 2x 제곱이어야 돼. 3차여야 된다면서요. 근데 x랑 곱해서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2차가 5로 끝나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잖아. fx가 이거면 요거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1인 건데 요게 2x 세제곱인데 이거랑 이거랑 지워지는 거고 분배하면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분의 x제곱이 되는 거니까 수렴 x가 무한대로 가면 5로 수렴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f0이 얼마래? 1이래. 아까 요게 fx였거든.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얘가 1인 거지. 요게 이제 fx야. 거기다 뭐 하면 돼? 1 집어넣어서 f1 값을 구해달래. 그지? 함수 곱하기 어렵지 않죠? 자, 두 함수 fg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fhg가 이렇게 낑겨 있대. 그때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그럼 뭐 하면 돼? 등식에서 우리가 양쪽에 똑같은 짓을 해도 상관없고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극한, 여기도 극한, 여기도 극한으로 보내면 상관없어. 그럼 원래는 등호가 없었으면 등호가 붙는데 이면 애초에 붙어 있어. 그러면서 x를 1로 보내봐. 얘 1로 보내면 어떻게 돼? 내가 볼 때 같은 값으로 갈 것 같은데 1 집어넣으면 얼마냐? 2인가? 얘도 1 집어넣으면 얼마냐? 2인가? 얘도 2여야지. 사이에 낑겨 있으니까. 답 2다.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 맞지? 다음. 이거 또 있네. 다음 보면 시스티에 대하여 요거와 곡선 이거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고 그걸 t제곱을 나눠서 무한대로 보내달래. 맞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점하고 요 점을 좀 찾아야겠네. 그럼 얘는 뭘 찾으면 되냐면 얘랑 연립해야 되겠지? 그치? 해볼게. x제곱 한쪽으로 넘기자. 마이너스 2t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래. 그럼 인수분해가 1, 1에 t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 안 되네. 연립 잘 했겠지? 잠깐만 넘겨볼게. x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때 AB에 대하여 선분 AB의 길이가 궁금하다. 근데 잘 봐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잘 봐. 얘를 인수분해해서 교점을 찾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선분 AB의 길이지, 길이. 그치? 요 길이. 그럼 잘 봐. 요렇게 한번 잘라보면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삼각형이네. 직각삼각형. 맞지? 그럼 내가 요 길이가 만약에 3이라고 한번 해볼까? 3이라고? 만약에?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일 것 같아? 힌트. 이 직선을 잘 봐봐. 3t야. 왜? 기울기가 t니까. 그치? 그럼 요 길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요거의 x좌표와 요거의 x좌표의 차이인 거지.
두근의 차.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이 얼마지? 2t. 두근의 곱이 얼마지? 마이너스 t 플러스 2인가? 그지? 그럼 두근의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두근의 차의 4배? 맞냐? 4배냐? 그럼 플러스 4 t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맞아? 거기다가 루트 씌우면 요건데 당연히 길이는 양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플러스겠지. 요게 이제 뭐냐면 요 길이. 거기다가 t를 곱하면 요게 뭐야? 3분의 ab의 길이. 그거를 뭐 해달래? 그거를 t제곱으로 나눠서 리미트 t를 어디로 보내달래? 무한대로 보내달래. 그지? 근데 요거 전개해보면 안 되네. 근데 이거네. 얘가 분모가 t제곱이 2차지. 얘는 t가 분배될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몇 차야? 분배되면 2차. 이거? 피타고라스 해야 되나 보네. 얘가 아니 그러면 그치? 얘가 지금 이거야? 여기 높이야? 그러네. 피타고라스 해야 되네. 피타고라스. 요 길이가 얼마라고? 요거라고? 요거 제곱하면 얼만데? 이거 좀 정리해야겠네. 좀 짜증나네. 요거지. 루트 안에. 요거 제곱하면 얼마야? t제곱에 식이 좀 더러운데? 요거 더하기. 그지? 요게 아까 그 3분의 길이었지. 요거 제곱하면 요거에다가 루트 씌우면 이게 뭐야? 이게 3분의 ab의 길이다. 그지? 그거를 뭘로 나눠? t제곱으로 나눠. 자, 그러면 루트 안에 4차만 풀리면 2차인 거야. 나머지 족밥. 다 족밥인 거지. 이거 아니야? 그지? 얘 풀면 어떻게 돼? 4t 4제곱이니까 뭘로 풀려? 2t 제곱으로 풀리고 약분하니까 얼마야? 2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다음. 그나마 이제 극한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도형 쪽이 나오면 이런 거. 도형이 주어지고 이 도형에서 이걸 풀어달래. 괜히 너네가 도형 보면 되게 쪼는데 결국 그냥 식만 세우면 되게 쉬워. 식만 세우면. 잘 봐. 문제 잘 읽어봐.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1인가 봐. 그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할 거래.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걔 극한 무한대로 보내달래.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별거 아닙니다. 잘 봐. 요 가로의 길이는 t 플러스 4에서 t까지니까 여기는 4네. 그지? 여기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했더니 요 점이 t 플러스 4, 저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루트 t 플러스 4인 거야. fx가 이거니까. 요 점은 t, 루트 t인 거지. 그지? 그럼 요 높이라는 건 여기서 요거를 빼면 되겠지. 그치 소연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루트 t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t. 요게 높이 곱하기 4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한 게 st. 거기다 또 뭐하래? 루트 t 곱하래. 거기다 뭐하래? 리미트 2로 나눠달래. 2로. 그치? 리미트 t를 이렇게. t인데? 요거 풀어달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요거 유리하면 되지. 요거 유리하면 어떻게 돼? 여기 앞에 2 루트 t는 있어. 요거 유리하면 루트 t 플러스 4 루트 풀리지. t 플러스 4 마이너스 t. 요거 분해. 분모는 2에 루트 t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 2 약분될 거고.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가 여전히. 자, 요거 t랑 t랑 지워지니까 그냥 4인 거지. 그래서 분모는 루트 t. 얘도 분자 루트 t. 대빵이 루트 t. t의 2분의 1차가 대빵인 거야. 그지? 나머지 무시하라니까. 이거 다 꺼져. 얘는 꺼지면 안 돼. 왜?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 얘는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꺼진 거야. 알겠지? 얘는 그냥 4 루트 t. 분모는 루트 t 더하기 루트 t니까 2 루트 t. 다음 뭐로 가? 2로 간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하나 더 있네. 오케이. 자, x가 0, x제곱 위에 두 점 a랑 q랑 p가 있대. 그때 그 직선 PQ와 직선 이거. 오케이. 그럼 PQ를 구하자. PQ는 뭐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냐? x 몇 증가했어? 1 증가했네. y는 몇 증가했어? 2a 플러스 1 증가했네. 그럼 그 직선은 이제 y는 2a 플러스 1에 p로 할까? x 마이너스 a 플러스 a 제곱 이건가 봐. 요게 a, a 제곱을 지나면서 pq를 지나는 그 기울기 직선. 그지? 그럼 얘는 뭐라고 써? a 플러스 2a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요게 이 직선인가 봐. 그 직선이 pq인데 그거랑 뭐 y는 x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 y는 x랑 연립하겠지. 이거랑 y는 x랑 연립하겠지. 이렇게. 그지? 여기서 만나는 x좌표 구하래달라 했으니까 x 넘어가면 2ax가 되고 얘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지. x는 얼마가 돼? x는 2a분의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근데 a는 당연히 저 좌표가 양수일 테니까 얘는 2분의 a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뭐 해달래? 저기 집어넣어 달래. 그건 뭐야? 100 곱하기 리미트 a가 0에 가까워질 때 2분의 a 마이너스 1이 얼마니? 0에 가까워지면은 얘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곱하기 100 하기 마이너스 50인가 본데?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끝? 치 아니야. 왜? 잘못 풀었거든. 왜? 왜 이번엔 발견을 못했니? 여기 보면 분배하면은 요 마이너스 2a 제곱에다 마이너스 a, 요 마이너스네? 플러스 50인가 봐. 왜냐하면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선 답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말 안 되잖아, 맞지? 50인가? 그렇지? 풀어주면 끝. 이렇게.